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서 발치 진단을 받거나 어려운 케이스인데 어렵게 살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치료 결과가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뭐 발치하고 결국 임플란트로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하지만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드라이브하는 치과를 만나셔야 본인의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치료한 치아가 몇 년을 쓰느냐, 그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롱텀 팔로업 케이스들을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 후에 염증이 생긴 어금니가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염증이나 통증이 지속이 돼요. 이 치아인데 과거에 치료해놨던 이런데도 신경치료 퀄리티가 안 좋아서 여기도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실은 이 치아도 염증이 있고 여기도 염증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고민은 이게 이제 씹을 때 아프고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 염증 통증이 지속이 돼서 영상 다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조심스럽죠. 근데 제가 이제 CT를 찍어봤어요. 여기 이제 CT가 없는데 여기 이 치아는 보통 MB2라는 신경관이 많이 놓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3개이기 때문에 신경관을 하나, 둘, 3개만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신경관을 놓친 거예요. 명확히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승산이 있습니다. 신경관 한번 놓쳐진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재치료를 한 거예요. 실은 엑스레이상 여기도 염증이 있으니까 환자분한테 어차피 마취되시고 같이 치료를 하면 오시는 횟수가 늘어나진 않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치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재신경 치료를 완료를 해서 여기가 신경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신경관을 하나 더 이렇게 찾아서 이 2개의 신경관을 이 뿌리 쪽으로 찾아준 거죠. MB2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좋은 거는 환자분의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오셨어요. 자, 이 부분에 염증이 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자, 2년까지 통증이 없고 뼈가 녹아있는 염증 부분이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2년 후 되는 시점에 염증이 다 치유가 됐는데 통증이 재발됐다고 오셨는데 여기가 통증이 재발이 되신 게 아니고 여기 때문에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치료를 하시죠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 콘이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치료가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로 치료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25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 방법, 더 깨끗한 치료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업데이트된 방법으로 신경치료를 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 부분을 레진 코어를 깨끗이 치료를 하고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니까 이제 환자분이 느꼈던 통증이 없어진 거죠. 지금 보면은 이쪽 치아에 대한 통증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치아가 결국 통증이 있었던 거 4년 후 오신 거 보면 여기 아래도 지금 신경치료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뿌리끝 염증, 여기 뿌리끝 염증, 여기 뿌리끝 염증이 다 치유가 된 거고 5년째 이 부위 완전 하얗게 뼈 치유가 일어났고 여기도 뼈 치유가 일어났어요. 뼈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7년째 오셨어요. 가장 최근에 이 치아, 이 치아, 이 치아 모두 잘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치아들도 재신경치료 3개 해서 3개 다 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도전을 할 때는 경험치가 많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신경치료하고 과거에 크라운까지 했던 치아 같은 경우에 그 치아가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발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치과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까지 가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상급 기관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거니까 환자분이 살리고 싶어서 이제 저희 병원을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CT를 찍어서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이 있다. 근데 그 염증이 뿌리 끝에만 있다. 이거는 신경치료적인 염증이 맞다. 내가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치료를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돼서
치료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대학병원까지 가서도 염증 계속 재발되고 통증 계속 있었는데 원장님이 치료하면은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되묻고 싶어요.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하면은 살리고 싶을까요? 90%면 그럼 살려야지.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80%면? 50%면? 30%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논문에 근거를 갖다 대도 확률이 낮다고 하면은 발치 쪽으로 가는 본인의 성향인 거고, 확률이 낮다 그래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을 거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성공률이 첫 신경치료보다 낮다. 근데 환자분들한테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래요. 성공률에 대해서. 다만 재치료할 때는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맨눈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당연히 미세한 배경을 보고 치료를 하면 섬세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CT를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못 찾은 신경관도 다 찾으려고 노력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치료를 끝내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해서 진짜 뼈가 생기는지, 그 뼈가 생긴 게 다시 나빠지진 않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곳에 가셔야 재치료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에 두시고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